안녕하세요. 2021년 실전 창업교육 아이디어 제품 분야 진행을 맡은 김광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업계획서 작성 연습에 관련돼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도 저번에 이제 강의를 해주셨던 허기현 교수님을 모시고 네. 사업계획서 작성 연습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허경영입니다. 예,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사업계획서 이제 작성 연습인데, 이 사업계획서를 써보신 대표님들도 계실 테고, 아직 이제 좀 디테일하게는 못 써보시고 개요 정도만 써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여기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도 이거 자료 받고 나서 그 사업계획서가 크게 투자 받을 때 쓰는 사업계획서가 있고 예, 예. 정부 사업 지원할 아, 때 예, 쓰는 사업계획서가 예, 있잖아요. 예. 오늘은 그 중에 어느 쪽의 사업계획서인가요? 오늘은 일단 그 정부 지원 사업에 적용되는 사업계획서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예. 예, 투자에 관련된 거는 끝에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잘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정부 지원 사업계획서는 통상 두 종류로 작성이 됩니다. 서류 평가용으로 맨 처음에 제출을 하게 되는 것은 아래아 한글 HWP 파일로 만들어지는데요. HWP 파일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가로 형태의 파일 형식으로 돼 있고 글씨가 좀 많이 들어가게 돼 있죠. 통상 10페이지 이내로 이제 작성을 하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첫 장은 겉장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 사업에 뭐 어느 사업에 지원한다, 대표자는 누구다, 뭐 우리 업력은 어떻다, 우리의 개요 뭐 이런 예, 것들이 예. 형식이 딱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장은 보통 그냥 요약서가 한 장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예, 나머지 예. 이제 디테일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발표 평가 이제 서류 평가에 합격을 하신 분들은 발표 평가 자료를 또 만드시게 되는데 이 발표 평가 자료는 지원 사업마다 혹은 기관의 어떤 상태 때마다 약간씩 달라요. 어떤 때는 자유 형식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아예 형식을 정해서 주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데 요것은 이제 파워포인트 형태로 그러니까 넓적한 가로 형태로 이렇게 그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업 계획서를 쓰실 때 어떤 분들은 되게 많이 쓰셔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제가 멘토링했던 한 분은 저한테 사업 계획서를 보냈는데 46페이지예요. 10페이지 내외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너무 많으면 이거를 보는 분들도 이게 당황스럽습니다. 막 당황스러워지니까 이것을 적절히 페이지를 그 배분을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사업 계획서를 만드실 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제목을 뽑는 겁니다. 예. 좋은 제목. 예, 예. 그래서 제목 중에 가장 난감한 제목은 이런 거예요. 땡땡땡땡. 자기 서비스 이름을 그냥 땡땡땡땡이라고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나 안 그러면 이걸 진행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일단 봐야 돼요. 뭔지도 음. 몰라요. 근데 통상 진행을 하는 그 요원들이나 혹은 이렇게 심사를 하는 분들도 최소한 뭐는 그 사전에 어느 정도 보거나 안 그러면 딱 자리에 앉았을 때 보게 되느냐 하면 제목과 대표자의 이름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 엑셀로나 이렇게 쭉 오늘 그 우리가 심사해야 될 목록은 이렇습니다 하고 쭉 보는데 땡땡땡땡 끝 이렇게 되놓으면 깜깜이로 이제 나중에 진짜로 그 순서가 돼서만 알 수 있는데 그거를 뭐뭐뭐를 뭐뭐뭐뭐한 뭐뭐뭐 땡땡땡땡 예, 이런 예. 식으로 짧지만 자기의 핵심 기능 안 그러면 그 차별화된 성능을 이렇게 잘 녹여낸 제목 한 줄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훨씬 수월합니다, 진짜. 심사를 음. 하는 분들 입장에서 듣는 사람 혹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훨씬 거기에 대해서 호감도를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가 않으면 일단 그냥 깜깜이로 블라인드 테스트 하듯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제목을 잘 뽑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 아이디어 제품이라는 건 세상에 주로 없다라고 하니까 뭔가 사업 계획서 쓸 예, 예, 거잖아요. 예. 저희 궁금한 게 심사하시는 분들이 그 적을 때도 음, 과연 여기 전문성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그러니까 전달을 잘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예. 그게 좀 뭔가 그게 팁이 있을까요? 약간 그런데 아까 뭐 제목을 잘 뽑아야 된다, 뭐 예, 그리고 10장 이내여야 된다. 그렇죠. 제목을 잘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약 페이지를 잘 만드셔야 돼요. 요약 페이지. 그러니까 첫인상과 똑같아요. 제목에서 일단 모르겠어. 그런데 요약 페이지로 갔더니 요약 페이지에 이 제품의 개요라고 했는데 무슨 기능이 뭐 들어가서 어떻게 된 이런 개요가 아니라 그냥 아주 디테일한 뭐만 써놓은 거예요. 그냥 특징만. 예, 예. 우리는 뭐 이거를
가소성 수지가 아니라 불가소성 수지를 썼고 요약 페이지에다가는 우리 제품이 갖고 있는 대체 시간을 절약해 주는지 돈을 절약해 주는지 혹은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떤 편의성을 아주 높여줬는지 이런 것들을 짧고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뭐 PP를 P2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PP를 P2로 만드는 거 말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쓰는 게 차라리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좋은 호감을 갖게 만드는 거고. 음. 그럼 그런 이제 알맹이들 음. 이제 뭐 창업 동기라든지 네, 예. 이런 알맹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컨텐츠들은 예. 그 이제 컨텐츠 내용으로 이제 좀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러합니다. 보통 그 심사위원들이 가장 사업 계획서를 보면서 보고 싶어 하는 게 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가예요. 왜? 그래서 분명히 이제 창업자 그 대표님들이 이거를 만들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만드는 거죠. 당연히. 네, 예. 그런데 그 결심을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내가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해서 이렇게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예, 예. 사람들이 이런 문제점 때문에 힘들어해서 내가 그 아이디어에 착안을 해서 이렇게 개선품을 만들었어요. 이게 베스트 아이디어. 그러니까 문제를 얘기하고 솔루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이 느끼는 문제점. 전 근데 창업 동기가 그게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얘기인가요? 저 창업 동기란 말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창업 동기는 사실은 뭐 좀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김강호 대표님도 이제 창업을 하셔갖고 예를 들어 농심의 창업 동기와 그다음에 농심에서 만드는 새우깡의 그 개발 동기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아이템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 창업의 동기가 이 아이템과 동일시 될 수는 있지만 아, 예를 들어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창업을 한 거는 내가 타고난 창업가이기 때문에 창업을 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어떤 개발이나 혹은 뭐 이런 그 스몰 아이템을 만드는데 관심이 많아서 그리고 그 이전에 이런 커리어가 있어서 하여튼 이 분야에 내가 이제 집중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개인의 창업 그 동기는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이 예. 아이템의 개발 동기는 또 이제 또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죠. 개발 동기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느꼈던 문제점 그리고 그렇죠. 솔루션이겠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럼 창업의 동기나 이런 뭘까요? 제품 개발 동기는 이해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창업의 동기가 뭐 그 쑥스럽잖아요. 그런 걸 적는다라는 없을 수도 있고 창업 동기가. 그렇죠. 뭐 그 창업 동기는 구태여 안 물어볼 수도 있는데 예, 예. 그래서 창업 동기가 이렇게 제품과 일치화를 그냥 시키셔도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제품 처음에는. 개발 동기와 예, 이렇게 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다음에 들어가는 콘텐츠들을. 그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면 그 개발 동기입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그냥 이런 발명을 했기 때문에라기보다는 그냥 둘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둘러서 사람들이 요런 것들을 쓰고 있었는데 요렇게 하면 훨씬 더 삶의 질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끝내는 그 심사하시는 분들을 설득하는 거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분들이 느꼈을 때 이게 뭐 3천만 원이고 5천만 원이고 지원해 주면 네. 이 창업자가 앞으로 뭐 말한 대로 좀 실현성 있게 되겠구나를 예. 설득해내는 작업이네요. 그렇죠. 그걸 이제 거기에 예. 말씀해 저도 이제 할 얘기가 있긴 한데 계속 말씀해 주시고 나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러면. 방금 하신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얘기인데 가끔 중간에 쉬는 시간에 어떤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 팀에다가 왜 정부의 지원금 몇 천만 원을 줘야 되냐? 이렇게 서로 맞아요. 얘기할 때가 있어요. 진짜로. 예.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내가 이렇게 잘 만들겠어요라고만 쓰면 안 돼요. 정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네. 잘 벌겠어요는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실제로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이 사회에 유익을 끼치겠어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냥 나 혼자 돈 잘 벌어서 그냥 먹고 그냥 이만 땡 이게 아니고 중국에서 만들어서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잘 벌어서 먹고 살게요. 이게 아니라 어떤 정부가 4천만 원이건 혹은 6천만 원이건 돈을 줬을 때 뭔가 뭐 직원도 좀 고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사업가로서의 점점 성숙되는 어떤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서에 보여야 됩니다. 그걸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적는 게 아니라 그 어딘가에서 그렇게 쓱 읽혀져야 돼요. 읽혀져야 돼요. 그래요. 예. 어렵네요. 그것까지. 예. 그래서 예, 예. 사업계획서를 한번 쓰시고 난 다음에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한번 쓰시고 난 다음에 꼭 무료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 예, 예. 들고 가셔야 돼요. 그 사업, 지원 사업 바로 임박하기 전에 한참 전에 미리 한번 써보시고 갖고 가서 내가 어떤 이런 거로 이렇게 써보려고 하는데 이런 톤이 괜찮으냐, 톤 앤 매너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쓰면 괜찮겠냐라고 물어봐서 그분들의 멘토링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고민은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마다 바이어스가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걸 좋아해서 갖고 가면 누구는 이렇게 쓰라고 그러고 누구는 저렇게 쓰라고 맞아요. 그러는데 근데 그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출신들이 다르기 때문에 선호하는 바가 약간씩은 다를 수 있어요. 예, 예. 그렇긴 하지만 그것들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 그 질문 때문에 이제 나오게 됐는데 사업 계획서를 그래서 한 30장 이상짜리 미리 써놓으셔야 돼요.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거를 중간중간 잘라내는 겁니다. 중간중간. 예, 예. 그때 돼갖고 갑자기 많이 만들고 이러긴 되게 힘드니까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 멘토에서 이렇게 얘기 들었으면 그 부분을 막 보완해요. 저 멘토는 또 이 부분을 더 강조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막 보완해요. 그래갖고 쭉 뭐 백과사전처럼 어느 정도 만들고 다시 한번 읽어요 본인이. 예, 대표자가 읽어서 너무 튀거나 이상한 것들은 슬쩍 잘라내고 안 그러면 잘라내면 나중에 보기 어려우니까 밑줄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만들어 놓고 하여튼 긴 버전을 하나 만들었다가 그것을 10페이지 혹은 3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그 페이지 수에 맞게 다시 한번 잘라내고 그런 일을 하시면 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솔직히 그냥 그걸 개발하겠습니다로 하면 떨어질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뭐 IoT가 붙고 막 뭐 플랫폼자가 붙고 막 어플이 붙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근데 전 딜레마인 거예요. 네. 또 그런 IoT나 어플 같은 게 제품에 붙어버리면 그런 시장, 그러니까 판매가 힘들다는 걸 알잖아요. 개발도 힘들고 네, 제조도 힘들고. 예, 그러니까 정부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좋아하는 단어들이 붙어요. 왜냐면 정부는 아무래도 혁신적인 걸 지원해 주려고 하지. 예. 너무 단순한 거면 네. 뭐 이거 심사위원분들은 아 이게 뭐 단순한 거 자기 돈으로 하지 왜 정부 지원금까지 넣어줘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고민이 있죠.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거든요.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근데 그런 건 딜레마더라고요. 진짜 사업 계획서 내용과 그러니까 붙을 수 있는 사업 예. 계획서와 예. 내가 진짜 개발하고자 세상에 보시면 막 IoT 제품들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IoT자에 안 붙고 단순하게 뭘 믹서기를 만들겠습니다. 뭐 믹서기를 왜 이걸로 만들어? 이렇게 하시잖아요. 심사위원분들은. 예, 예. 그리고 그래도 정부 지원 사업에 뭐 서류라도 통과하려면 그런 단어들이 유행하는 단어들이 들어가야 될까요? 예비 창업 패키지를 예를 들어서 IoT 뭐 이렇게 쓰셨다고 한다면 고민은 뭐냐면 그 시제품을 끝날 때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 시제품을 뭐 초기 창업 패키지도 비슷한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우리 제품을 만드는데 요것만 필요해요. 그 다음 스테이지에 어떤 게 추가로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면 그거를 살짝 땡기는 거는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나는 그거 만들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모바일 앱과 뭐 연동하는 게 혹시라도 있다거나 안 그러면 어떤 IoT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요 다음 스테이지 혹은 그 다음 스테이지 거를 살짝 땡겨봐. 그렇게 해가지고 엮는 거는 저는 치팅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나는 거기를 갈 생각인데. 아, 그렇죠. 그렇죠. 좋네요. 저희도 약간 네. 비슷하게 말씀드린 게 음, 가끔 이제 너무 단순한 제품을 갖고 예, 오신 예, 거예요. 이거를 하고 싶다라는 음.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로 정부 지원 사업을 하시겠다는 네. 그럼 저희가 앞으로 대표님이 하고 싶은 사업이 있을 거 아니냐. 사업의 플랜, 뭐 디자인 회사, 뭐 아니면 아이디어 제품 뭐 개발, 뭐 팩토리를 하시든 쭉 플랜을 그래도 어느 정도 보여주시고 1단계로 요번 지원 사업으로는 요걸 실현하겠다 하셔야지. 요것만 하겠다 그러면 음, 솔직히 요거 하는데 3천만 원이면 되는데 한마디 지원금으로 전체를 하겠다 그러면 좀 어렵지 않겠냐. 이건 사업 계획서니까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다음 플랜 한두 개를 같이 놓어서 그럼요. 앞으로 내가 이걸 마중물로 해서 앞으로 참 좋은 창업가가 되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키워나가서 네. 그러면 성공하면 솔직히 사회에도 좋은 거잖아요. 예. 채용도 하고 예.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나만 딱 진짜 이 아이템 개발비 얼마, 제조비 얼마 이렇게 놓으면 떨어진다. 아, 들어가는 것들을 한번 쭉 얘기한 것 같은데 도움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는 약간 전체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거 PPT 관련돼서 발표도 또한 10분 발표하고 한 10분 질의응답하고 하잖아요. 서류는 예, 예. 검토만 하고 예. 합격 불합격이고 예. 이게 한 10대 1 정도 되나요 서류는? 10페이지라고 하죠. 뭐 아니, 더 10대 많이 내도 경쟁률이요. 경쟁률이요. 경쟁률이 주간 기간별로 달라요. 그죠.
근데 그 주간 기간별 경쟁률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 공개하지는 않는데 사람을 많이 뽑는 곳은 경쟁률이 높은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경쟁률이 높으니까 계속 쿼터를 많이 준 거예요. 아, 그리고 사람이 작게 뽑히는 데가 보통 경쟁률이 낮은데요. 그러면 경쟁률이 낮은 데 가면 내가 뽑히겠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명수가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쪽에 센 사람 몇 사람이 훅 하고 들어와 버리면 쿼터가 다 차버리는 거죠. 예, 예, 그 정원이 다 차는 거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예, 예. 어려운데, 가급적이면 본인이 하는 아이템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쪽으로 가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여성 창업자 같으면 그 여성 벤처 뭐 아, 이런 예, 예, 쪽으로 어플라이를 하시면 그쪽은 남성들은 아예 어플라이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예, 예. 그쪽에서 조금 이제 특화돼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이런 아이디어 사업하기는 하지만 IoT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비대면이나 혹시 뭐 그런 게 된다고 한다면 비대면 사업 그쪽으로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면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어드밴티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디에다가 원서를 내시는지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미리부터 좀 정보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냥 닥쳐갖고 아무 데나 뭐 가까운 데 낼까요? 먼 데 낼까요? 이게 아니라 내 아이템의 특성과 좀 핏이 맞고 그런 데를 한 몇 군데 골라서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자기가 좀 쉽게 쓸 수 있는 곳을 골라보셔야 돼요. 그럼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정확하게 요번 차시를 통해서 저희가 좀 하나 꼭 알고 넘어갔으면 하는 거 하나만 말씀해 예.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업계획서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김 대표님도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세 가지는 시장, 그 다음에 창업자 아이템입니다. 시장, 창업자 아이템인데 시장이 작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창업자의 커리어도 되게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예. 나는 하나도 모르는데 돈만 주시면 이 아이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쵸, 그쵸. 나는 이 방면에 어느 정도 발을 담갔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내가 모든 것을 제조까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조는 누구하고 조인하고 디자인은 어디하고 조인하고 마케팅은 어디하고 하고 이런 식으로 군단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죠. 그쵸. 내가 뭐 그냥 울트라맨이라서 모든 거를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어떤 전문적인 그 기관들 혹은 전문적인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창업자에 대한 커리어와 나의 부족함을 메꿔주는 예, 예. 그런 그 지원 군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고 아이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별성 있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구현 가능한 사업 계획으로 분기별로 예를 들어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에 어떤 계획, 어떤 계획, 어떤 계획 이렇게 해서 내가 유의미한 MVP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시장은 그 다음 해 뭐 혹은 뭐 올해 언제쯤서부터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해서 이렇게 그 성과를 내겠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디테일한 걸 작성하기가 힘들긴 한데 또 막상 작성하면 읽는 쪽에 입장은 디테일할수록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뭉뚱그리면 네, 뭐 잘 돼, 예, 뭐 예. 솔직히 정확하지 않잖아요. 음, 자본이 있어야지 투자할 수 있는 그렇죠. 거기 예, 때문에 예. 저도 이게 4분기 뭐 매년 이렇게 사업 계획서 작성하면서 음, 아 애매한데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 보는 쪽 입장에서는 실현 가능성 자체가 아예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깜깜이가 되니까 예, 그거는 의지도 안 보이는 예, 거고요. 예. 이 정부 지원금이 저런 데 들어가도 되나? 이렇게 이제 그 두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심사위원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셔야 됩니다. 나는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뭔가 개발 플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템은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나의 어떤 커리어나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커리어로 이 제품을 만들 만한 그런 실력이 있다. 예, 감사합니다.